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인가? 면접서. 네. 어떠세요? 좀 같이 조별로 해보니까 좀 괜찮지 않으세요? 계속 무서워? 어차피 다 가요. 어차피 요쪽 가야 되잖아. 내 시험을 못 봤다기보다 약간 그래도 좀 부족해가지고 면접 못 가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상황이 나은 거잖아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시겠지만 그거 준비 잘 하시면, 그리고 사실 면접장 갔을 때 너무 청산 유수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막 이렇게 무슨 이런 교차 증여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막 골머리 앓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가.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나오면 아마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는 근데 그래놓고 뭔가 그런데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예 걔가 뭔지 맥락을 모르면 안 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드린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하면서 우리 그 조사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물론 이제 촬영으로는 다는 못 잡지만 그 멘트만 이제 적었다가 이종원 선생님께서 이제 전달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 단연간 들어왔던 그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오셔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아무리 이제 면접이고 아직은 임용이 되시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법정 용어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퉁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있는 정확한 용어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100명, 전체 100명이라고 쳤을 때 퍼센트로 해가지고 100명이라고 쳤을 때 보통 저희가 예상하고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한 미흡은 한 10% 정도로 봐요. 경험치로 봤을 때 우수도 있어요.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있어왔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만 좀 기본만 하시면 보통만 나와도 돼요. 보통만 나와도.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 이종원 선생님께서 자꾸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면접관 말 끊어갖고 그해 굉장히 고득점인데 7, 9급 둘 다 떨어지는 학생도 있었고, 해법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조금 너무 그 공부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면접에서 어떤 그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느냐 대강 퉁쳐서 하느냐. 그게 이게 재화 용역 이런 용어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항상 포인트가 공급가액입니다. 과세표 중에 공급가액이라.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세 건 다 공급가액이에요. 법인세에서 갑자기 매출액 하시면 안 되죠. 법인세는 법인세에 딱 정확한 용어가 있죠. 뭐예요? 사업수익금액. 나오면 공부 좀 했네가 이게 마음에 깔리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단어 하나 때문에 우수는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세무직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일단 퇴직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서 또 세무사 자격증 따실 거 아니에요? 노후까지 결국은 여러분 평생 지금 세법 갖고 가려고 공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객관식으로 이제 찍는 연습, 문제풀이 해가지고 OS 찾는 그냥 4개 중에 하나 찍어내는 연습만 하셨다면 면접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평생 민원인 대할 때 쓰는 용어를 조금 편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세무사하고 대화할 때 용어 똑바로 안 쓰면 저같이 좀 꼰대 세무사들은 속으로 사회시험 봤나? 이렇게 생각해요. 얘랑은 얘기하면 안 되겠네. 과장님한테 가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나쁘게는 안 해요. 나쁘게는 아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용어가 뭐지? 못 알아듣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제대로 된 용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세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나와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랑 혹시라도 상담해 보셨던 분들이거나 이러시면 무슨 얘기하다가
혹시 회사 다니다 오셨어요? 이런 질문 했었던 적이 있을 거고요. 혹시 회계사 공부하다 오셨어요? 또 대학교 졸업 아직 안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 자체가, 세법에 대한 언어 구사 자체가 단어 한마디를 들으면 어느 정도 세법을 아시는구나가 나와요. 그냥 편안하고 싶어서 공무원 하신 거면 세무직 선택 안 하셨을 거잖아요. 편하고 싶어서 세무직 하셨다고요? 왜? 쉬운 업무 아니에요. 알고 하시는 거죠. 대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업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가지고 평생 제대로 된 어떤 세법 하시려면 면접하실 때 제대로 용어부터 법조문 체계부터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구현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나서 오늘은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지방세법 강의를 하는데 지방세법 질문 중에 제가 그걸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제가 불친절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국세할 때 저랑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안전부령 하면 자 우리 국세 파트에서 뭐랑 비슷하지? 아는 사람들 대답. 아니야? 미안해 안 가르쳐줬어?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을 뭐라고 할까요? 마스크 있어서 누가 대답해도 누군지 몰라. 대답해도 돼. 시행규칙. 대통령령. 명령. 얘네가 뭔지 알고 제대로 쓰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체계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법제처 뒤지는 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칙.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부칙이 뭐냐. 일단 지난 시간에 과제 내드린 거 한번 여러분께서 이걸 사실은 저는 과제만 내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요약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게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나보다 잘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적어봤어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국세부가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갑자기 실시문조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길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좀 요약해서 적어서 간단하게 리뷰할 거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적어드릴 때 이게 막 급하게 제가 손으로 다 적다 보니까 뭐 어디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그때 좀 약간 흐름에 맞춰갖고 만드는 거라서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라고 그냥 적어놨는데 이제 증여할 때 채무 인수가 있는 거라고 다 알아들으신 거죠 그때.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세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쭤봤어요. 자 그래서 아마 스터디든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셨든 간에 정리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자, 국세부가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국세부가의 원칙 머릿속에 알고 계시잖아요. 실시문적. 그래서 실시문적 하시면 안 돼요. 국세부가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부가에 관한 원칙으로서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되고 시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 반면에 사후관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만약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세부가의 원칙까지 물어봤잖아. 그러면 그때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실 머릿속에 지금 복잡해. 분명히 뒤에 사례 물어볼 것 같아. 내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요. 실질과세 원칙은 아시다시피 복잡하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책이고 일단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고 좀 중요한 약간 좀 있어 보이려면 조세 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키시면 됩니다.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런 말이 중요하죠. 조세 법률주의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쌍방이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어떻게 말이 어렵지 않잖아. 신의를 지키자. 그러니까 얘는 후속 조치를 물어보기가 쉽진 않은데 물어보면 좀 어려운 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신의 측에 이제 판례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의를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자, 납세자가 신의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 얻어맞잖아요. 세무조사 맞잖아요. 과태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납세자가 신의를 과세관청에 대한 어떤 조세에 관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얻어맞을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이거 저 A로 해야 돼요? B로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과세관청이 A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석을 해줘 놓고 나중에 가서 해석하는 것 같은 국세청이고 하지만 해석을 해주는 기관과 실제 업무 처리하는 기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어떤 공적인 견해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납세물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같은 과세관청에서 와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 A로 처리한 거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 시행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B가 맞는데 너 지금까지 A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B에 준해갖고 과세하겠다는 거고 가산세도 때리고 각종 벌칙 규정을 다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듣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시행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일단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한 그 B가 맞다라는 거에 대한 부가처분은 뭐라고 표시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조세 법률주의를 뭐든지 간에 조세 법률주의는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과세관청 해석을 잘못한 건 맞는데 미안한데 이번에 한 B라는 행정처분이 옳다. 그럼 처분하겠죠. 대신 어떤 부대책을 줬죠? 가산세 감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받았을 때 그거를 믿고 나중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부해서 알고 계시죠? 약간 연결하시라고.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국세기본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실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하시고요. 여러분 근거과세 원칙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딱 단어 하나. 두 글자 해볼까? 단어 두 개 뽑아볼까? 뭐 여기 있는 건 뭐 책에서 맨날 본 거죠. 세무조사, 장부. 두 가지가 포인트. 근거과세 원칙은요. 근거가 있어야 과세한다. 이런 거 모르는 거야. 법정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과세표준 결정 경정이에요. 저번에 결정 경정이 우리 뭐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세무조사잖아요. 조사와 결정은 나중에 봐봐. 교재 보세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근거과세 원칙은 과세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퉁 아니야. 세무조사 하실 때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면 그 장부의 근거에서 조사하시라는 내용이고 단 예를 들어 장부에 100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오류가 있다. 누락되었거나 매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공부할 때도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그 부분에 하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용어가 딱 나오면 정확하게 끝난 거예요. 세무조사, 장부에 근거한다. 그냥 장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가 장부 이 개념이 아니고요. 세무조사할 때 장부에 근거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회계도 사실은 그거예요. 자, 하시고요. 우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거 보세요. 감면 해줬으면 사후관리 한다고 이건 물어볼 일이 잘 없어요. 제목만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또 파일을 다른 걸 갖고 말로 할게요. 세법 적용의 원칙 적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것도 이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 없어요? 있어요? PPT 잘못 띄웠어. 말로 하자. 저기 프린트로 적혀 있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러면 세법 적용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세법 적용의 원칙도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해주세요. 기본법에 적혀 있잖아요. 이건 대강통치는 개념 아니에요. 법 조문에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없어? 없으면 프린트도 잘못했네. 자, 제가 적을게요. 가지고 인쇄하느라고 엄한 짓을 해놨네. 자, 세법 적용의 원칙은 나중에 프린트 다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얘도 말할 때 얘랑 비슷한 거예요. 자, 국세